보시면 재건축 사업할 때만 걸치는 절차가, 자, 지금 우리는 정비사업 신결절차로서 아까 기본 방침,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정비계획, 이방 결정,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했는데요. 이때 재건축 사업할 때만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한다. 그럴 때 미리 위반을 하기 앞서서 이 절차상 여기에서 이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재건축을 해도 되는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안전진단이 137에서부터 139쪽 상단까지 쭉 연결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안전진단은 종종 합리로 출제되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먼저 안전진단은 실시할 때 누가 하느냐? 가로 1번 위반권자 하죠. 정비계획 위반권자, 위반을 하기 앞서 위반권자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실시하게 되는 경우 수는 박스와 같아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 A종류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수립이라는 말 대신 위반이란 말 수정해 봐요. 수립시기 우리 저번에 이렇게 됐는데 수립이란 말 대신 위반이란 말 많이 써요. 위반. 위반 시가 도래한 때 미리 안전을 실시하고, 가로 2번, 3번, 4번 있잖아요. 끝에 10분 이상 동의받아 안전날 실시 요청, 그 말을 꼭 포인트 맞춰가지고 이 단지 안에 있는 주민들을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쓰라는데, 그네들이 10분 이상으로 동의서 얻어서 우리 단지까지 실시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서를 대면 요청을 받아들여서 실시를 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요청한 자가 있다면 만약 실시하게 될 때는 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요청사들은 밑에 별표 보세요. 며칠에 실시를 결정 알려주냐? 30일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 실시하게 된다면 이 단지 안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로 2번 단위는 건축물입니다. 공동택만 그 대상이 아니라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해요. 밑에 가로 2번 별표. 다만 네 가지는 제외되죠. 1. 천재변 등 주택이 붕괴되어서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 위반권자가 인지할 때, 주택의 구조안 이상 사유금지가 필요하다고 위반권 인지하는 거, 그 다음에 노후 불량축소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건축물, 진입도로 같은 기반시설 설치를 하여 불가피하게 전국에 포함된 것으로서 위반권 인지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 제한한다. 이거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건너뛰어서 가로 4번, 만약 위반권자가 안전단 실시부를 결정할 때는 현지에서 먼저 하고 실시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실시하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한테 의뢰하죠.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돈 주고 의뢰해요. 그 자들이 들어와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 5번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위반권자하고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요청한 자에게 제출합니다. 가로 6번 이때 위반권자는 안전한 결과가 들어오면 그 결과 플러스 도시계획, 지역권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자, 결정을 해서 이제 안전단이 이루어지고 재건축 사업의 건에 안전진단이 실시됐다면 전문기관이 들어가서 안전진단 실시해가지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요. 제출받았던 시장 군수가 이제 만약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했다. 그래서 위반해가지고 최종 정비 사업을 하자라고 했다면, 재건축 사업을 하자 했다면 그 서류를 다시 올려바쳐야 돼요. 누구한테 올려바쳐야 되냐? 가로 쭉 내려가셔서 오른쪽 넘어오셔봐요. 오른쪽 넘어오시면 제일 밑에
그 밑에 줄이 11번에 손 봐보세요. 손. 11번에 손을 보면은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그 결과를 시도사에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더 연장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보기 전에 다시 왼쪽 봐보세요. 왼쪽 보시면은 8번을 보면 시도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은 경우 다시 자기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든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의혹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9번 이 특강 도사 3명은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이방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이방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울특별시에서는 구청장이 바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하는데요. 결정했던 건이 좀 그렇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에게 네가 결정했던 것을 취소해라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또 팔도 도사도 그렇고 팔도 도사는 시장군수에게 광역시장은 시장 구청장에게 이렇게 취소할 걸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을 받았던 그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방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은 바로 아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른데 이 밑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없는 저 세종특별자치장하고 제주특별자도사는 자기가 직접 위반했던 정비계획 건에 대해서 스스로 취소 결정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기 전에 7번을 볼까요? 7번. 아까 재건축 사업을 하자라고 정비계획을 위반 결정했던 이방권자께서 이방권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2명, 세종특별자치장하고 제주특별자도사만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상급자인 특별시장, 광시장, 도사에게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기가 결정했던 서류를 제출받았던 특별시장, 광시장, 도사께서 하급자에게 너네들이 결정했던 것을 좀 취소해라 라고 요청하면 따라야 되고요. 이 제주특별자치도사하고 세종특별자치장은 스스로 번복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결정했던 것을 스스로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걸 봐두시고 10번 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사에게 아까 시장, 군수 등한테 넘겨받았던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넘겨받았던 안전단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그걸 바쳐야 되겠죠. 국장한테. 그리고 국장은 다시 시도사라 하여금 안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두세요. 국장은 누구한테 지시를 낼 수 있는가? 시도사한테 드릴 수 있고 특별시장, 광시장, 도사는 누구한테 바로 서류를 제출받은가? 시장, 군수, 구청한테 제출받아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한테 다시 너네들이 결정했던 것을 본부에서 취소해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걸 좀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139쪽 2번 조합원의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만 이게 적용되는데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사업인가 현재 조합원 전체 공동소유인 토지하고 건축물은 조합 소유 토지 건축물을 간주하고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40페이지 매도 청구가 나옵니다. 정비법상. 이 정비법상 매도 청구는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인정되는가? 재건축 사업을 할 때만 인정되죠.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누구 것을 팔고 나가라고 요청할 수 있냐? 청구할 수 있냐?
이 재건축 사업 조합 만들 때 조합설 민가 신청을 함에 있어서 동의를 받아서 내는데 그때 동의에 응하지 않는 자, 동의하지 않는 자, 그리고 사업자 안에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만 소유한 자, 이런 자들은 바로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매도 청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도 청구를 당할 수 있는 자가 박스 밑에 선을 봐보세요. 박스 밑에 선, 두 번째 선을 보면은, 두 번째 선 보면 세 줄이 그 말 나와요. 바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지 등 소자와 건축만 소유한 자, 토지만 소유한 자, 이게 거기다 포인트 잡아요. 선 두 번째. 박스 밑에 선 두 번째 있죠? 박스 밑에 선 두 번째 선 두째 줄 보면 그 조합 설립에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지 등 소자와 건축만 소유한 자, 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그네들의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 동합쳐요. 매도 청구를 당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동의하지 않는 자, 건축만 소유한 자, 토지만 소유한 자가 매도 청구 당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무슨 사업 할 때만 그런가? 재건축 사업 할 때만 그렇다. 이렇게 받으시고 나머지는 일단 통과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셔서 142페이지 제5절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것들을 비교 정리해 놨는데요. 거기 보면 시행자는 꼭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그 정비사업 종류 세 가지, 그것들을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한번 봐보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관련해서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누가 하느냐? 주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토지동소의 가반수 등을 받아서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해서 시행케 하죠. 주로 스스로 계량망을 통해서 사업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바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지만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든가 공법인을 단독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케 하고 또 토지동 소유자라든가 공법인을 민간업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묶어서 공동사업시행으로 지정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주로 수용방법, 한지건강방법, 관리처분 계획방법으로 시행할 때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얼마의 동의를 받고 들어가도록 됐느냐?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정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가반수 동의를 각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박스 안에 있는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그중에 동그라미 1번은 잘 나오니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동 소유자 2분의 1 이하밖에 안 된다. 그때는 세입자 동의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3번 이 토지동 소유자 세입자 동의 자체를 생략하고 언제 사업 들어갑니다라고 통보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장에 천재지입이 발생했을 때 그렇습니다. 천재지입이 발생하면 바로 동의 자체를 생략하고 통보만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보세요. 이 표가 뒤로 넘어가 버렸는데 144표 가보세요. 144표 보면 이 재개발 사업 시행자 나와 있죠. 찾았나요? 이 편집하시면서 편집하신 분이 막 날려버렸네 밖으로. 144표 시행자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시행자 3번, 재건축 사업 시행자를 또 잘 비교 두셔야 돼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자가 되기도 하고 2번 토지동호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놓고. 근데 3번 재건축 사업은 시행자가 조합이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무슨 사업은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냐? 재개발 사업만. 이게 잘 나오니까 조합은 재개발 조합하고 재건축 사업 조합이 있는데 이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단독 시행할 수도 있고 2번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재건축 사업은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사업만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 재개발 사업.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아셔야 해요. 그리고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들
다른 자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1번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합은 과반수 동의 얻어서 그 자들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고요. 토지동호 소유자도 역시 그네들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는 읽어보시고 과반수 동의받아야 공동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 재건축 사업자도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걸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143회 보면은 정비사업 종류가 있죠. 종류 세 가지 이름 꼭 아시고 세 가지 사업 다 어디서만 하냐? 정비가 안쪽에서만 한다. 꼭 아시고 사업 장소는. 그리고 5번 조합 설립 보면 아까 했습니다. 무슨 조합,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만 조합 만드냐?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만 조합 만들고 주거환경 개선하면 조합 만들 절대 없다. 이거 꼭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매도 청구는 재건축만 인정한다. 안전날씨도 재건축만 있다. 조합은 자격자. 이건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셔야 되겠네요.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어지면 누가 조합이 되는가? 정비관에 있는 토지수자, 건축물수자, 지상권자가 다 강의로 조합은 됩니다. 도합 설립 시 동여부와 무관하게. 근데 재건축 사업 조합이 만들어지면요. 정비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재로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냐면 재건축 사업 조합에 조합이 되고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매도 청구당해서 조합이 될 수 없다. 꼭 아시고 토지동호수의 범위는 아까 했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사업 도중에 시행자 변동이 발생했다. 정비사업 관련하여 권리자의 변동이 발생하면 정전 사업 시행자 권리자의 권리무는 서로 시행자가 된 자가 권리자가 된 자가 고스란히 승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될 때 사업자 그 건축가 받는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보유 등기 이등기 한다. 그럴 때에 주택 도시 기금법에 의한 한자가 빠졌네. 한자 의한 궁택지권 매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궁택지권을 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건축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소유권 보유등기 신청하다든가 이등기 신청할 때는 궁택지권을 꼭 사야 돼요. 근데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 주인 시장운수 등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네들이 사업 시행자니까 그네들에게는 이 채권 사도록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거 말입니다. 그래서 궁택채권 매반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요. 적용한다. 그럼 틀리고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똥합치고 마지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 보면 정비사업 시행법 나왔죠.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도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 시행 방법입니다. 144페이지 정비사업 시행 방법 중요하니까 잘 꿰뚫 계셔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5개가 있죠. 5개를 약자로 스스로 개량한 법,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체 방법, 호언 방법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재개발은 2가지 있죠. 바로 환지, 관리청계. 재건축 사업은 뭔만 인정됩니까? 관리청계만 인정된다. 이게 중요해. 그래 환지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건설 공급하는 것이 바로 5피트까지 허용되고 있죠. 근데 5피트를 건설 공급할 수 있는 땅은 준주거지과 상업지역에서 재건축할 때만 인정되고 5피트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 연면적의 30% 이하만 허용된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오른쪽도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 2가지 사업할 때만 이걸 적용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쳐버리세요.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찾아가 동그라미 치고 재개발 사업 동그라미 쳐요. 2가지. 재건축 사업 할 때는 이거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재건축 사업 할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할 때만 적용하는가? 그래요. 그걸 먼저 눈으로 찍어 놓으세요. 그 2가지 사업을 하게 될 때에만 그 시행자를 바로 시행자에게 야, 그 사업차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를 위한 주거 안전 대책으로서 임시 거주 조치를 꼭 취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임시 거주처를 꼭 취해주면서 그 사회라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를 위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가 똥남치고 지방자치단체 똥남쳐요. 두 개를 똥을 쳐서 밑에다 써. 무상사용. 그리고 공공단체 개인 똥남쳐가지고 동시에 똥남쳐요. 공공단체하고 개인. 유상사용. 유상사용. 그래 이 임시 거주처를 취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 무상으로 일시 사용 그리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단체하고 개인 것은 사용하게 됐다면 손실보상해줘야 되면 유상사용이라는 거 그리고 국가지자체는 이 시행자한테 사용신을 받으면 원칙은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줘야 돼요. 다만 세 가지의 경우는 거절할 수 있어요. 국가지자체가 이네들한테 사용신을 받을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사용허가 내준 거 거절할 수 있어요. 제3자를 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용신청 받기 전에 국가지자체가 이미 사용계획을 확정해놨다. 그런 것들은 세 가지는 거절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주고 대부의 성능은 면제된다 이렇게 하시고 개인 것하고 공공단체 것은 빌려줘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보상 해줘야 된다 이렇게 차이점 알아주시고 그리고 사업이 다 끝나면 원상 회복해서 다시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때 공사 완료일부터 30일 내에 깨끗이 철거하고 원상 회복해서 반환 조치 들어간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제6절 정비사업조합이 나오는데 이 정비사업조합에서 합류합니다. 양은 엄청 많아요. 양이 여기에 상당하죠. 어디까지 한 묶음이냐? 이게 만만치 않아요. 바로 157조까지 157조가 아니라 153조까지 153조까지 엄청나죠. 자, 이것들은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중요한 것만 한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겠어요. 먼저 정비사업조합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조합이 두 가지가 있죠. 재개발사업조합하고 재건축사업조합이 있다. 이렇게 딱 먼저 두 가지 생각하고 이 조합은 바로 누가 구성하냐 그 나라에서 토의동을 소자 만들어요. 토의동을 소자. 근데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사업 중 무슨 사업을 토의동을 소자 직접 할 수 있다고 해서 아까 재개발. 재개발 사업을 토의동을 소자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한다. 그때는 조합을 만들 필요 없다는 거 거기 나와있어. 다만 정비와는 토의동을 소자가 20명 미만의 경우로서 토의동을 소자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조합 만들 필요 없다. 꼭 아셔야 돼요.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조합을 만든다면 정비사업조합이 되겠는데 이 조합을 만들 때는 정비관에 있는 토의동호사 만들죠.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인 후에 만듭니다. 고시인 후에 여기에 있는 토의동호사 만들죠. 만들 때 추진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구성했다는 승인받죠. 관할 시장구수한테. 이때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떨 때 공공지원사업 할 때 시장구수들이 지원할 때는 바로 추진을 안 만들 수 있어요. 그때는 바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추진회가 구성됐다면 추진회 측에서 설립인가를 신청하죠. 추진회가 만들었다. 그래서 승인 떨어졌다. 그러면 추진회 측에서 하고 추진을 안 만들었다. 그러면 토의동호 소자가 직접 인가를 신청하죠. 아까 그 기간을 말씀드렸죠. 정비중구시원회 2년에 추진회 승인 신청하고 승인 떨어지면 승인받았던 추진회 측에서 또 2년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고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 재개발 아니라 추진을 구성하지 않고 할 때는 토의동호 소자가 직접 하는데 토의동호 소자가 조합설 인가를 신청할 때는 정비구 지정고시하고 나서 몇 년에 인가를 신청하라고 했어요. 오 좋아요. 오 지금 하고 계시구만 공부들을. 공부 안 하는 줄 다 알고 계시네요. 자 맞았어. 이 인가를 신청해. 인가 신청할 때 누구한테 갈까? 또 시장구수한테 가요. 이것도 알았대. 인가 신청할 때는 동의자 수 확보가 중요해요. 그리고 정관 첨부서 되죠. 조합정관 만들어야죠. 이때 동의요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이따 보겠어요.
인가 신청해서 요건 맞았다 하면 설립인가 되죠. 설립인가 받으면 바로 조합은 성립될까요? 등기해야 될까요? 오, 그래. 법인 등기해야 돼. 등기하지 않으면 조합 만들 수 없어요. 설립인가 떨어지고 나서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지 가서 합니다. 그래, 등기했어. 그러면 법인 등기했으니까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려면 꼭 등기해야 된다. 이때 조합이 성립됐다. 그때 조합원은 아까 했어요.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는가? 재건축 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는가? 에 따라서 조합원은 달라지죠. 그래,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면 저 안에 있는 토동수자가 강제로 다 돼. 근데 재건축 사업 조합이 만들면 다 돼. 동의 한 자만 낸다고 그랬어. 그래, 동의 한 자만. 이거 딱 구분하시고, 이 조합에는 조합의 최고 의결은 총회는 반드시 둔다. 필수기고요. 또 임원도 반드시 둔다. 임원. 조합장이사 감사 반드시 두는 겁니다. 이때 총회 관할 대항에서 이 조합의 구성이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원을 둘 수 있다, 둬야 된다, 대원해. 오, 두어야 한다. 좋아요. 이렇게. 자, 이때 여기 추인을 구성할 때 구성 방법 알았죠? 구성 방법은 위원장을 포함해 몇 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는가? 5명. 추인할 때 추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명 이상 위원을 구성한다. 그때 토의동 수자 얼마에 동의서 들고 가야 추인에 승인 내줄까? 가반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 거기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두시고 넘어가셔서 공공 지원할 때는 추인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받으시고 이때 박스 속에 보면은 이네들은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네들은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밑에 보면요. 1-1 해가지고 추진의 결격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 표, 그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다 줄 것이 그 표로 화살표 냈어요. 표가 1-1로 내려와야 되는데 편집하면서 올라가 버렸어. 이 편집부에서 이번에 편집할 때 엉망을 해버렸어요. 직원이 초짜가 들어와서 있는 것 같잖아요. 막 올리고 내려가. 자, 아무튼 그래 근데 말이죠. 이 추진의 위원인 그 미피피파 금 이것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같습니다. 뭐하고 같다고? 조합 임원의 결격사 거기다 써놔요. 조합 임원의 결격사하고 같다. 조합 임원의 결격사하고 같습니다. 미피피파 금 1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하고 5년 지나지 않는 자. 그리고 밑에 1-2번 1-2번 보면 추진위원이 추진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이 됐음이 판명되면 당연 퇴임 처리되는데 퇴임된 위원이 퇴임 전에 관여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그거 중요해요. 2번 조합 임원도 똑같아. 이따 나오는데 2번 추진의 업무 내용을 꼭 읽어두세요. 그중에 1번 정비사업 정합처 선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정도 보시고 꼭 읽어두셔야 돼. 가로 3번으로 가서 이 정비사업 정합처 선정할 수 있는데 선정하게 될 때는 경쟁입찰 그리고 수의계약분 2번 이상 요청되면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6번 추인에는 바로 조합 설명과 들으면 30일에 조합한테 사용 경비 회계장을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 책임져야 되죠. 오늘 주도 모셔서 3번에 가로 1번, 2번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 조합설 민가 신청 시 확보해야 되는 동의 요건은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고 이거 모르면 다른 거 해봐 한 필요 없어요. 이거 모르면.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헷갈리니까 출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죠. 이거 재개발사업 조합설 민가 신청하려면 4321 거기다 또 합쳐 4321 4321 4321 찾았나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봐봐요. 재건축사업 추진회가 조합설 민가 신청하려면 주택단지 전체가 있고 각동별이 있는데 각동별은 구분소자 가반수 동의와 전체는 구분소자도 4분의 3 그리고 토지면적도 4분의 3 각동별만 가반수죠. 4343
동의받아 인가받아라. 근데 주택단지가 안재기 재건축 사업인 정비구에 포함됐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는 4.3 면적 3이 이것과 암기 4.3.3이 4.3.3이 자 그리고 나머지 통과해도 될 것 같고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면은 149쪽이 나올 거예요. 149쪽 보면 바로 가로 2번이 나올 겁니다. 이 동의 철회 반대의 표시 시기가 나있죠. 그것 좀 읽어두세요. 동의를 했어. 야, 나 조합설비한 찬성한다 해서 동의했다 합시다. 동의했던 거 마음 바뀌면 철회할 수 있어. 근데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철회하려면 바로 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해야 된다는 거. 인가가 신청 들어가면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박스 안에 가로 2번 149쪽. 근데 인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바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하부터 며칠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그래, 그것 따라서 내가 오늘 동의서 줬어. 그러면 30일 지나면 처리 못해요. 근데 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하부터 30일 지나지 아니한 경우도 아직 내가 동의서 줬는데 30일 안 지났어. 근데 창립청을 개최해버렸어. 창립청에 개최돼 버리면 더 이상 처리 못해요. 그리고 가로 3번 동의를 처리할 때는 투관됐다 발송합니다. 내용 증명 형식으로 동의 상대방하고 그 인가권자 시장군수한테 통보하게 되는데 그때 효력받은 선씨는 이 시장군수 등이 철회서를 접수한 날을 접수했던 사실을 동의 상대방 통보한 때 하고 동의 상대방 도달한 때 좀 빠른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꼭 바로서 빠른 때. 그 다음에 5번에 1번 꼭 읽어두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문자로서 정비사업자가 꼭 써야 된다. 가로 4번 이 법에 규정한 것을 먼저 정해 없으면 민법적 사단법이 준용한다. 임원은 반드시 준다. 근데 임원은 겸직이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없다가 중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임원은 반드시 돼야 된다. 아까 했죠. 필수적이다. 그리고 조합장 1명 이사는 원칙 3명 이상 꼭 둬야 돼. 토지동호 수자가 100명을 초과하면 5명 100명 이하면 3명은 돼야 된다고 알았어요. 원칙적으로 3명 이상 돼야 된다 할 때 원칙적으로 그 말에 또 똥합쳐 봐요. 원칙적으로 그 말에 똥합치고 그 자리에다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이면 그랬어 봐. 원칙적으로 그 말에 또 똥합쳐서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이면 그렇게 써놔. 토지 등 소유자 이 사업자네요.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면 조합의 이사는 3명 이상을 두고 토지동호 수요가 100명 청하면 5명 이상 둬라 그 말이에요. 감사는 1명에서 3명이야만 두면 되고요. 그 숫자가 잘 나와요. 왜? 낼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기는 3년인데 연장할 수도 있다. 연임할 수도 있다. 6번이 아주 또 잘 나오죠. 도시발잡 할 때고 똑같아.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가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가? 감사. 이거 잘 나오니까. 임원의 결격서 안 아까 추진위원의 결격서 갔다고 그랬죠? 미피피 파금 100만 이상 벌금 선고받고 5년 지나지 않는지 이거 받으세요. 똑같아. 임원의 결격사나 추진위원의 결격사는 똑같아. 그리고 그거 9번이 잘 나와요. 아까 똑같아.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아니한다. 그리고 10번에서 알아볼 것은 조합장은 반드시 조합총회에서만 선임과 해임을 할 수 있지 대원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6번 별표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별표 아까 했던 겁니다.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면 조합원은 누가 되냐? 동의를 불문하고 다 토지동호 수요가 된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동의하냐만 된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매도 청구당하고 조합은 될 수 없다. 아까 했죠? 나머지 일단 통과하고 넘어가서 153페이지 보면은 153페이지 총회하고 태어나 있죠. 1번 꼭 알아주세요. 총회는 반드시 두는데 대원에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 할 때 둬야 되는가? 100명 이상.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도시개발 조합을 공부할 때 도시개발 조합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대원을 들 수 있다? 아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가 몇 명 이상이면 도시개발 조합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원을 둘 수 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 거기다 써놓으세요. 거기 지금 153페이지 거기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그 조합은 대원을 둬야 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요 크게 써놔요. 정비사업조합 이렇게 써놔요. 여기는 지금 무슨 조합이다 이게? 정비사업조합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이에요. 근데 그 옆에다 써 비교해가지고 99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99페이지 비교해 써가지고 99페이지 써놔요. 몇 회를 비교하시라고? 99페이지. 이럴 때 한번 눈을 쭉 까봐요. 지난주에 완전 팠는데 괜히 팠네. 나 혼자만 파고 갔나 봐. 괜히 팠어. 너무 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명이 그거 엄청 중요한 건데 다 알 줄 알았는데 기본인데 엄청 중요하고. 그거는 50명 거기는 둘 수 있다. 여기는 100명 둬야 한다. 엄청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볼 것은 가로 3번이 또 잘 나와요. 가로 3번이면 조합장이 아닌 임원, 그러면 이사감사에 이사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다. 그 말 중요하고. 근데 이 대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게 하는데 대원의 의장은 조합장이 되고 조합장이 대원의 의장이 되므로 대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중에. 조합장은 대원직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오, 좋아요. 그거 써놨으니까 꼭 봐도. 근데 이사와 감사는 대원직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그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 조합총회 의결할 때 최소한도 조합은 100명 중 10명이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4가지 상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는 20명은 출석해야 돼. 그걸 20% 직접 출석이라고 그래. 4가지 암기해야 돼. 이거 20%가 꼭 출석해야 돼. 직접. 회의 장소에. 20%. 어떤 거냐? 창립총회 열어서 의결할 때.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의결할 때. 그 다음에 관리청 계획서 작성해서 의결할 때. 그 다음에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또 변경하기 위해서 총회를 따면 20%가 꼭 출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 이 정관, 조합이 도합 정관에서 정한 상주 거기다 제목에다 줄 거 봐요. 제목에다가 조합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거기다 줄 거. 조합 정관을 변경하는데 조합에 정하고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주로 조합원 자격, 조합원 제명, 탈퇴, 교체, 사업, 예정구역, 위치면적,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 회계, 사업비 부담식 절차, 시공자 설계 선정,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이 내용을 정관을 정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조합 총회 열 것, 그리고 조합은 3분의 1이상 찬성이 있고 시장에서 변경을 받아야 통과된다는 거. 이거 잘 나온데 어찌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외워야 될 거예요 아마.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그래 외워란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중요하다는 것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자 시공자 선정. 자,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아까 보았죠? 그래 도시개발 조합도 결국 시행자로 등장해서 만든 도시개발 조합이 아니라 정비사업 조합도 결국 시행자가 되어서 탄생되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정비사업 시행자까지 보았어요. 정비사업은 3가지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어요. 이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시행자가 누가 되냐? 아까 시장, 군수 등이 주로 해줘요.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재개발사업 아까 2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 얘네들 시행자로서 탄생되어서 사업할 때 지네들이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를 하게 되는 업자를 선정해. 이걸 시공자로 선정한다고 그래요. 근데 시공자 선정 시기가 있고 선정 방법이 있어요. 이 시공자는 공사하는 사람이죠.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공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 따라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업자하고
주택법상 주택, 대지, 조성 사업을 하겠느라고 국장한테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서 등록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있어요. 등록사업자. 건설업자하고 등록사업자. 그 자들을 시공으로 선정해 나가는데 이때 조합은 언제 시공으로 선정하냐?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선정하는 거예요. 설립인가를 받은 후. 무엇을 받은 후? 설립인가를 받은 후 선정합니다. 자, 그때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경쟁입찰. 무슨 방법? 경쟁입찰 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해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 봐봐요. 조합이 아니라 토지동호 소작한다 합시다. 토지동호 소작할 때는 바로 설립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언제 하느냐? 아까 사업자로서 사업시행인가 신청해.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선정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 방법은 경쟁입찰일까 아닐까? 경쟁입찰 아니에요. 지네들이 규약을 만들어놔서 규약.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하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거기에 몇 번에 2번이 중요해. 2번. 토지동호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한다. 그때 시공자 선정할 때 언제 하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어떻게 하느냐? 규약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규약. 이게 어마어마하죠. 규약에 따라 그 말 때 시험에서 경쟁 입찰 방법을 따라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그럴싸하잖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알겠죠? 경쟁 입찰이 아니라 바로 규약에 따라 그것 때문에 보았어요. 1번 봐봐. 재개발 재건축 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바로 경쟁 입찰, 이해상 입찰 등 수계약으로 이 업자들을 선정하는데 시공자로 반드시 총회에서 선정하죠. 다만 조합원수가 100명이 하면 조합 총회를 열어서 정관 지점에 따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토지동호 소유자 재개발 사업할 때는 반드시 규약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이걸 봐두세요. 그리고 밑에 이 시장수, 얘네들이 시행자다. 얘네 시행자할 때는 사업 시행자 지정고 시에 선정합니다만은 그건 참고로 한번 보시고 잘 안 나오니까 통과하고. 2번이 중요해. 2번하고 1번. 2번하고 1번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이 사업 시행자상 이 시행자들 사업 시행에서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 받기 위해서 신청하면 시장 군수 등이 인가권자니까 바로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겠지만 인가 여부는 며칠이면 답이 나오느냐? 60이 나와요. 한 장 넘어가 보세요. 156페이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절차에서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있으면 바로 그날부터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 알려주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받고 나서 우리들의 의견 우리들이 좀 보자 그러면 공람을 시켜서 의견 듣게 되는데요. 그때 14일 이상 공람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서 제출할 수 있어요. 타당히 반영해 줍니다. 그리고 가로 3번이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인가시행이 들어왔는데 그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요. 재개발 사업인데 아까 이네들이 주로 사업을 하잖아요. 시행자로서. 근데 이네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 폐지해버렸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업시행을 줬습니다. 그 자들이 지정개발자예요. 지정개발자. 누구다고요?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에게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자들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인가시행이 들어왔는데 바로 인가해주면 이네들도 문제가 될성 싶다. 그럴 때는 야 믿업지 않으니까 사업비 20%를 미리 예치라고 할 수 있어요. 몇 퍼센트 예치할 수 있다고요? 그래 20이란 말이 아주 잘 나와요. 30으로 나와요. 그러면 정말 헷갈려서 틀려버리죠. 30이라 20. 지정개발자, 재개발 사업할 때 그렇다. 그리고 예측해 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해. 하게 해야 한다. 그렇다 틀려. 임의적이에요. 그래 이제 사업비 20은 상당하죠. 만약 100억 공사다 그러면 20을 예측해야 한다. 이거 압니까? 엄청나죠. 예측하고 공사하게 했어.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분양처분하고 소유권 넘겨주고 해서 청산금 지급이 완료됐다. 청산금 주고받고 끝냈다. 그러면 사업을 완벽히 끝냈으니까 다시 반환해 줍니다.
언제 돈 내주냐 이거 20억 예치 났다면 청산 없이 완료된 때 반환해줘요. 다시 그 지정개발자한테. 그 다음에 3번 이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인가 고시를 내주려고 할 때에 인가 내주려고 할 때 사업시인가 내주려고 할 때에 이 사업장으로부터 200m 이내에 무슨 학교 같은 교육시설이 있다. 그러면 이쪽을 치면 교육장 교육감하고 미리 협의를 꼭 해야 돼요. 지금 인가 내줘가지고 철거 같은 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래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언제 철거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두고 있다는 것. 4번도 꼭 봐두세요.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급속도로 사업은 진척돼 갑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막 분양시청 받아들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 사업 시행 인가를 했다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해. 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면요. 오늘 여기가 사업장인데 사업 시행 인가 오늘 떨어졌다 그러면 이날을 기준해서 여기에 있는 종전토지 건축 가격을 싸 매깁니다. 감정가로. 그러면 A 집과 땅은 얼마짜리다, B 집은 얼마짜리다 이거 아니까 가격이 나왔잖아요. 가격 알고 다 적어놨으니까 이삿짐 싸고 나갔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빈집이 속출해. 그 사업장 안에 들어있는 땅을 보면 빈집 속출하니까 어때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나간 사람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빈집에는 밤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 불량배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청소년들. 그래서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어. 시정수 등은 사업 신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에 통보해라. 그리고 인가한 경우 정부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그 순찰 강화, 순찰 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청장한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뭐 CCTV를 좀 많이 좀 설치해 주라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요.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십시오. 158페이지 주민 대표회 등이 나와 있죠. 주민 대표회. 이 주민 대표회는 이 시장, 군수, 토지, 주택공사 이네들이 사업을 하게 될 때요. 원래 조합 만들었다 그러면 정부 안에 있는 토지동수가 만든 것이거든. 이것도 지네들이 한 거죠. 조합 토지동수가 만든 거죠. 근데 이네들이 하면 이네들이 시행자다 그러면 어때요? 그 안에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들은 자기 의견을 제시해서 일대로 가서 의견 제시가 벅차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의 대표기구인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의견 제시를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사업을 누가 할 때 주민 대표를 구성하는가? 시장, 군수 등이라든가 토지, 주택공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비, 구역 내 토지동호 소유자가 바로 주민 대표로서 주민 대표를 꼭 구성해서 운영해야 돼요. 이때 주민 대표 구성원 수는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5명 이상 5명 이하로 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주민 대표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토지동호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시장공사한테. 아까 마치 추진회하고 비슷해요. 근데 말이죠. 아까 추진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위원으로만 구성되죠. 이건 5명 이상 5명 이하로 자르게 됐다. 이게 최소하고 최대수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 군수 등한테 그네들이 시행자인데 사업을 하는 시장, 군수, 토지, 동사 등은 사업 시행규정을 만들어서 사업을 합니다. 이때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이 주민 대표의 측 또 세입자 측에서 철거는 이렇게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주, 세입자 퇴거, 보상, 세입자 주거 이전 보상, 사업비 부담, 입주 자격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해서 그 시행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동 소유의 전체에는 참고로만 보시고 나올 가능성 좀 희박합니다. 넘어가시고 160페이지 자, 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받았다. 사업 시행하기 위한 계획서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를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가가 있나를 기준해서 종전가를 싹 매겨놓거든요. A집 땅은 얼마다 3억이다. B 땅하고 집은 4억이다. 이렇게 종전가를 싹 매겨요.
이 종전가를 매기는 날이 사합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러면 이 날이 지나면 이제 종전가가 확정되죠. 그러면 내 집은 내 땅 얼마짜리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날 기준에서 이제 너네들 분양받고 싶으면 분양시행해라라고 시행자가 그네들한테 토지동수한테 알려줍니다. 그 시점이 며칠인가 120일이다 이거죠. 가로 1번. 사합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 기준에서 120일 내에 다음 사항의 내용을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동수한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의 내역을 일관시험때 공고합니다. 이걸 분양통지, 분양시행통지, 분양공고라고 그래요. 그래 그 수치를 좀 봤어요. 120일 내에 알려줘라 이렇게. 밑에 손으로 내려가셔서 이때 분양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한 자들이 있어. 여기가 지금 투기 과유로 묶여 있는데 이미 한 번 5년 이내에 당첨이 됐어요. 분양을 받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투기 과유인의 분양신청 제한기간에서 투기 과유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청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은 분양 대상자, 비조합원의 일반 분양분은 일반 분양 대상자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 소관자가 됐다. 이미 정비사업 할 때 하나 분양 받아갔어. 5년 이내. 그 자들은 이번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장에 분양받을 수 있는 토지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버립니다. 그들은 현금 청산 내보내게 돼 있어요. 돈 받고 나가. 몇 년 이내에 걸려들면요? 5년. 다만 어떤 사유로 넘겨받았다면 그 자는 분양 신청에서 분양받을 수 있냐? 상속으로 결혼으로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 자들은 그냥 분양 신청하도록 합니다. 왜? 투기꾼이 아니다 봐서. 자, 이때 분양을 신청하도록 알려주는데 아까 이렇게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통지할 때는 분양 신청 기간도 알려줘요. 그때 시행자가 정해서 알려주는데 그 기간은 오늘 분양 신청하도록 토지동수한테 통지했다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 범위에서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이 기간이 짧다 그러면 며칠을 연장해서 나가도 되는가? 20일을 연장해서 알려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업장 안에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뭐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신청하면 돼요. 가로 3번. 근데 말이죠. 재개발 사업 할 때는요. 추가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재개발 사업장 안에 종전에 상가 3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상가분은요. 하나만 분양받는 게 아니라 추가로 분양받아갈 수 있어. 상가 같은 것은. 그거 보면 재개발 사업에서 추가 신청 할 때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동호 수재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토지 건축물에 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것에 의해 공사비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때는 분양 시한 때 그 사를 분명히 하면 돼요. 나 추가 분양 신청 받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가 종전에 소유했던 토지 건축물을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 기준한 종전가죠. 종전 가격의 몇 % 상당 금액을 미리 납입하면 분양을 추가 신청할 수 있냐? 10%. 정정가가 5억짜리 가지고 있었다가 5천만 원 미리 5천만 원 10% 5천만 원이지. 5천만 원 미리 선납하면 분양신청을 받아갈 수도 있네요. 그리고 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자 박스 안에 봐봐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자, 신청했다 분양신청 체류한 자, 그리고 아까 투기 과유지역에서 5년의 기간이 걸려서 분양신청을 못하게 막은 자, 그리고 또 신청했지만 기준에 미달돼서 관리처분 대상에 제한 자,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돼서 제한 자, 이 4명에게는요, 바로 보상해 준다, 보상. 보상을 할 때는 협의보상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다음 날부터 90일에 협의에 들어가는데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강제로 보상 금액을 결정해서 처리해버려요. 2번이 그거예요. 수용 재결 신청, 매도 청구 소송에 끝내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사업시행에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90일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용 재결 신청, 토지 수용했다가 수용 재결 신청해서 보상금 결정을 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아예 법원에다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끝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셔서 제 12절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나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사합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 기준에서 120일에 분양 신청하세요라고요. 토지동호수한테 통지해 줬습니다.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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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일
그리고 분양 대상 건에 대해서 공고해왔고요. 그래, 만약 분양 신청 기간이 오늘로서 끝났다 합시다. 신청 기간이 오늘로서 끝났다. 그러면 끝났다.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분양 신청 현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분양 신청을 현황에 기초해서 분양을 해주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요. 그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 하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 수립 기준이 있어요. 이 내용. 그리고 수립에서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아야 돼요. 이때 인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관할, 시장, 군수한테 받는다. 인가 받았던 내용을 바로 폐지하려고 한다. 그럼 폐지인가 받아야 돼요. 중지하려고 할 때도 중지인가 받아야 돼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162페이지 관리첨계 수립을 시행자 합니다. 시장우선한테 인가받는다. 인가받은 내용을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큰 1번 관리첨계 수립시에 포함시킬 내용이 중요해요. 전체적인 분양 설계하고 분양 대상 주소 서면 꼭 집어넣고 분양 대상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 추산액 분양가라고 합니다. A가 지금 분양 대상자인데 A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은 3억짜리다라고 미리 정해요. 추산액. 그리고 5번 A가 분양 대상자였다. 그자의 종전투 건축물은 얼마짜리였다. 사업시행과 고시한느나 기준을 매겨서 가격을 확정해요. 그걸 종전가라예요. 이걸 가지고 다음에 청산 계산할 때 기초로 삼거든요. 그리고 6번도 꼭 집어넣어요. 이번에 정비사업비 추산액 1,000억 들어간다. 우리 조합원들 얼마씩 언제 내야 된다. 분담, 규모, 분담 시기 꼭 정합니다. 7번이 잘 나와요. 분양 대상자의 종전투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명세도 꼭 조사해 넣어야 됩니다. A가 지금 분양 대상자인데 그자의 종전토지 건축물에 임차권이 있었는가, 저당권이 있었는가, 뭐 전세권이다. 다 조사해 넣어야 돼요. 소유권의 권리. 관리첨계에다 집어듭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가 뭐뭐였는가, 그 평가가 얼마가 이거 꼭 조사 내야 돼요. 이 정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고, 쭉 넘어가셔서 자 2번 관리첨계를 시행자가 수립할 때 자기 마음대로 수립하지 못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수립하는데 이 기준이 잘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1번 원칙은 적용한건이 되도록 종전투기 건축물의 세 가지를 고려해서 분양 대상에 대한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뭐냐, 화 아니면 이거 암기하세요. 뒤에서부터 머리 짰다 가지고 화 아니면 이렇게 암기. 화 아니면 이렇게 암기하세요. 우리가 아까 환지계를 작성할 때는 유의지면 토지만 그랬죠. 이것은 화 아니면 이거 헷갈려서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지나치게 좁거나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더 늘려줄 수 있어. 내가 종전가 1억 5천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분양받아갈 것은 3억짜리 만들어줄 수 있어. 그때 청사하면 주고받으면 돼요. 내가 종전가 5억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3억짜리 줘도 돼요. 이걸 줄여서 줄 수 있고 늘려줄 수 있어요. 그때는 청사함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이라든가 정비구 지정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에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해 화환권 부정할 수도 있어요. 분양 대상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창권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종전 토지 가지고 있었는데 건물하고 그에 대한 지분을 묶어서 교부할 수 있어요. 이걸 입창권 할 수도 있고. 5번 특히 중요하죠. 아까 관리첨계 수립할 때는 첫째 분양 설계를 하고 있죠. 그때 분양 설계 기간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6번 이 1주택 1공급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한 세대가 그 사업장 안에 한 개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1주택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2명 이상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고 1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도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1주택 공급에 대한 예외가 중요하죠. 1번, 2번, 3, 4번 중요표. 이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7번 이자 중에 어떨 때는 특례가 인정되어서 2개, 3개 줘야 되냐? 1. 2명 이상 1토지에 떠넘쳐. 1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시도 조례로 주택 공간하여 따로 정하고 있어. 이런 자에게는 이렇게 줘도 된다라고 하고 있다면 조례가 정함에 따라 주택을 공부해도 됩니다. 2번 중요하죠. 소유한 주택수가 3개다, 10개다, 100개다 그러면 달라고 하면 그만큼 줘도 괜찮아요. 소유한 주택수만 공부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바로 1. 가압 억정원이 유의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동호 수자. 다만 단서가 중요해. 투기 과주로 묶여버렸다. 근데 조정 대상으로 묶여버렸다. 그때 사업신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동호 수자에는 죄된다. 그 말은 뭐냐? 단서였잖아요. 투기 과주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무조건 1주택만 줘야 한다. 그것도 써놓으세요. 1주택만 공고. 투기 과주고 조정 대상 지역에 나면 무조건 몇 주택? 1주택 그거. 그게 중요해. 네. 그 안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1주택만 줘요. 원래 투기 과주가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과밀 억정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장에 A라는 사람이 3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3개 달라고 하면 3개 줘도 돼요. 알겠나요? 근데 투기 과주로 묶여버렸다. 조정 대상으로 묶여버렸다 그러면 몇 주택밖에 못 받아간다? 1주택. 이번에 그거 만들었어요. 현 정부에서.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4번째를 꼭 읽어두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3번. 이제 여러분이 그 사업자 안에 종전가 5억짜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5억 범위 내에서 2주택까지 받아갈 수 있어요. 그중 하나는 60평대 이하 소형 받아갑니다. 그리고 종전의 주거 전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에 짰다. 200제곱미터짜리 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2개까지 받아갈 수 있어. 그중 하나는 소형 60제곱미터 이하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매할 수 없습니다. 4번이 과밀 억정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은 3개까지 받아갈 수 있는 3개까지. 이거 박근혜 정권 시대에 도입한 건데 현 정권을 잡았던 세력들이 단서를 넣어버렸어. 단서. 야, 재건축 사업을 과밀 억정에서 할 때 3개가 받아갈 수 있다고? 투기 과유로 칭해버렸다? 조정 대상으로 칭하면 그러지 않다. 1개만 받아가라. 그것다 체크해. 투기 과주고 조정 대상적이면 과밀 억정에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져도 몇 개밖에 못 받아간다? 하나. 그게 중요해. 원래 투기 과주고 조정 대상자 아니면 몇 개까지 받아갈 수 있는데 3개까지. 그게 올해 시험에 나올 거니까 단서를 잘 꼼꼼히 읽어두세요. 그리고 밑에서 알아둘 것은 이제 이 봐보세요. 이 사업장 안에서 분양받아갈 때에 아까 재개발 사업 있잖아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조합원은 누가 됐나요? 정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설무사, 지상권자가 조합이 됐죠. 그중 조합원 중 누구는 분양을 못 받아갈까요? 밑에 답이 있는데. 오, 그래. 그게 2번 나왔어. 지상권자는 죄된다. 이게 중요해.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이 죄되니까 분양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거 꼭 알아주세요. 그거 자세히 써놨으니까 꼭 알아주세요. 자, 다음에 통과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별표 꼭 읽어두세요. 이 사업 시행은 정비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대지 건축물은 인가든 무슨 계획에 따라 꼭 처분하고 관리해야 되는가? 관리처분 계획. 근데 시험에 나왔어.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이다. 아주 중요해. 그리고 밑에 3번은 통과해야 되겠고 넘어가서 보면 조정 뭐고 또 통과해야 되겠고 13절이 중요하네.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내면 이제 이 어떤 효과가 있냐? 종전 토지 건축물로 사용수익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철거에 들어가고 철거를 하게 될 때는 인가를 받아내야 하는데 인가를 받기 전에도 그 사업장 안에 있는 노블랑 건축물들 붕괴 우려가 있으면 그 건물주한테 동의받고 시장사한테 철거받아서 부실 수가 있어요. 그때 물리적으로 건축물이 철거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었던 권리무는 그대로 있지 소멸된 거 아니다. 마지막 줄 나왔어요. 건축물을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동서로서 권리무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아니한다? 주지 아니한다. 이게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2번 중에 오른쪽에 사용수익 금지. 언제부터 아까 사용수익이 금지되기 시작하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부터. 그때부터 언제까지 사용수익 못하냐? 사업 다 끝나고서 소유권 이중 시해 줄 때까지. 그런데 이 기간 중에도 바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시행자 동의를 받은 사람들. 나 사용수익이 되죠? 사용수익이 된다. 동의받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 권리보상을, 손실보상을 원만하게 받지 못한 권리자들. 이 자들은 바로 이 기간 중에도 사용수익 할 수 있다. 단서를 꼭 알아주세요. 단서도 중요합니다.
3번. 이 관리처분의 인가와 고시가 떨어짐으로써 종전토지 건축물 사용수익이 정지된다고 그랬죠. 그리함으로써 용의권자들 문제예요. 지상권자, 전세권, 임차권자들. 얘네들을 그로 인하여 자기 권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면 계약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하고 권리 포기하고 나갈 수가 있어. 그로 인한 전세금, 보증금 이런 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할 수 있냐? 시행자한테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원주는 잘못 없거든. 시행자한테 할 수 있다. 시행자가 대변제해주고 바로 상환이 도래하면 주인한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했는데 안 먹히면 그자가 분양받을 대지 건축물 압류하면 돼. 그러면 압류하면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버립니다. 저당권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자 4번 보면은 이 관리청구 인가를 받았어요. 여기에 오늘 사업장인데 관리청구 인가 받으면 아까 사용수익 정지된다고 그랬죠. 그런 시점인데 여기 있는 땅 주인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어버렸네. 전세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버렸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우리 주임법 상위 보면 주택 임차권 최단 전속기간 몇 년인가요? 1년 보장, 2년 보장하죠. 상가는 1년이 원칙. 알죠? 뭐 연장하면 10년까지 가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건 예고. 아무튼 최단 전속기간 1년, 2년 이런 게 있어요. 지상권은 280조 민법 최단 전속기간이 5년, 15년, 30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규정은 관리청구 인가를 받고 나서 했다면 적용해준다, 안 해준다? 그게 중요해. 관리청구 인가를 받고 나서 했다면 마지막에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청구 인가를 받고 나서 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중요해. 넘어가요. 168페이지는 그 자세한 조문들을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했으니 알 거예요. 참고로 하고. 자, 169페이지. 이제 바로 관리청구 인가 고시떨에서 사용수익 정되고 싹 철거했어. 철거해서 대지 만들었어. 대지에다 건물 지었어. 공사 끝났어. 그러면 다시 준공인가를 신청해서 준공인가 받아요. 그러면 공사를 고시에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사업 완벽하게 끝났어. 이때 3번으로 내려와 봐요. 3번 내려보면 준공인가 전에도 건축물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읽어보셔요. 그거 읽어보시고 이제 넘어가서 보면 중요한 게 나와요. 4번. 자, 준공인가가 떨어졌다면 공사 다 끝났으니까 정비구역이다라고 묶어놓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거기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가로 건넜다 다음 날에 해제 본다. 이게 중요해. 더 이상 묶어놓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정비구역 해제는 보아.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그런데 관리청객을 수립해서 사업을 했다면 관리청객을 수립해서 사업을 했다면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해제가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이때 이 사업장은 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무슨 계획도로 관리해야 되냐? 지구 단위 계획도로 관리해야 돼. 지구 단위 계획도로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로 2번이 중요해. 이제 준공인가가 떨어져 가지고 사업 끝났다. 그러면 정비 해제됐다. 그럴 때 조합부 존속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아니한다. 그래. 아까 우리가 있잖아요. 아까 저 앞에 제에서는 사업도 해보지 못하고 정비를 해제했어. 해제를 해라 해서 아까 정비구역 지정 예정부터 3년이 지날 때가 정비를 지정 안 했다. 그러면 정비구역 해제라.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토지동호 수자 2인의 조합 설립 추진의 구성에 승시해라. 2인에 하자면 해제해버려라. 그랬죠? 그거 했잖아요. 사업도 하지 않고 해제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로 환원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 해제 효과는 추진의 승인이 떨어졌던 거, 조합설 인가가 떨어진 거, 승인은 취소본다. 조합설 인가는 취소본다. 그래서 조합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건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해제되는 겁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해제될 때의 효과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 그래서 정비구역은 사라졌지만 해제해서 없어졌지만 조합은 그대로 살아 숨쉰다, 없어졌다? 살아 숨쉬어. 왜? 조합원들 청사 맞는 사람들 청산 받아 다녀야 되거든. 알겠죠? 청산을 5년 동안 받아 다녀야 돼. 5년 동안. 그러니까 조합은 살아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가로 2번. 그 다음에 밑에 공사 완료 고시 후 소유권 이전 고시 절차에서 1번 주택 공급. 정비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건설된 건축물은 무엇에 따라 꼭 토지동수한테 공부해야 된다고? 관리청구에다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밑에 가로 1번으로 건너뛰어서 사업 시행에는 공사를 고시했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청약하고 토지 분할 절차에 걸쳐서 관리청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자 통지하고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서 줍니다. 이렇게 이전하고 고시하면 오른쪽에 이제 중요한 나오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언제 소유권 취득한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 편은 이제 금방 했던 절차예요. 그거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이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적에 소유권 이전한 경우 종전 토지 건축물로 설정된 지상권 등은 이번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건축물로 설정된 봅니다. 넘어온 거 본단 말이에요.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번. 이전 때 누가 해주냐?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자마자 지체 없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다른 게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야 되고 청상음을 보겠습니다. 이 청상음에서 알아둘 것은 이 청상음은 바로 징수할 때에 별표 봐봐요. 분할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해. 원칙은 일괄징수, 일괄지급인데요. 분할징수,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는 관리청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했다 포인트. 있다, 있다. 없다 그렇게 나오니까 있다. 그리고 소멸쇼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된다. 5년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5년이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다. 이게 중요해요. 다음 날부터. 그리고 3번.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관리자는 시행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청산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청산에 행사할 수 있다. 물상 뒤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점가업자 있죠? 어느 쪽에 넘어오셔서 3번과 4번은 꼭 봐두세요. 3번과 4번. 이 정비사업 점가업자가 정비사업 업자, 자자가 빠졌네요. 자자 하나 썼어요. 3번에. 정비사업 점가업자의 필수적 등록 취소사유 4가지 꼭 암기하세요. 시도사는 정비사업 점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때 포인트 잡고 1. 거짓 부정으로 등록한 때 2. 자기가 어떤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자한테 줄 때 최근 3년간 이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합산해 보니까 12개월 초과했다 체크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명 상으로 생하여 이 법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주 대한테 4개 암기해야 됩니다. 4번. 정비사업 점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후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중요해. 없다 했다 포인트 팍 줘요. 있다 그럼 틀리겠어요? 이 한 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철거, 설계, 시공, 회계감사를 동시에 다 맡아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머지는 통과.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참고로 보셔도 돼요.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는데 좀 너무 벅찼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공부가 됐다는 전제하에 빠른 속도로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